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려 일가 친지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곳. 이곳에서 술이 거나해진 이성계가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이 불렀다던 대풍가를 읊었다.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넌지시 비쳤다. 바로 이곳이 오목대. 오목대는 한옥마을을 한눈에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나무 계단으로 정비된 길을 따라 오르면 전주 한옥마을이 눈앞에 펼쳐지고 푸른 하늘, 맑은 햇살, 아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해질 무렵 바라보는 노을이 까만 어둠과 반짝이는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마을 야경, 오목대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을 듣고 계십니다. 커뮤니티 천천만만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전공 DJ 구슬붕이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목대의 전경과 함께 첫 곡으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하겠습니다.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공 DJ 구슬붕이와 함께 준비된 향기나는 차 한잔, 꽃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꽃차와 딱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꽃차 향 가득한 스튜디오에 단아한 옷차림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손님 한 분이 찾아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차 소개했는데 목소리가 꽃차보다 더 구슬구슬구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문화관광 해설을 하면서 지금은 다가동, 완산동 등을 소개하는 마을술사 이선주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이면서 다가동, 완산동? 네네. 마을 해설을 한다고요? 네네. 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름 자체만으로도 전문가 풍가 막 확 풍겨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근데 다가동이랑 완산동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쪽에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거기는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특별히 많아서 제가 조사를 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문화관광 해설사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네, 오목대 안내소에서 지금 그 안내소의 안에 보면 네네. 그 관광 거점이 3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몇 달 동안에는 오목대 위주로 해서 네네. 정기 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전 네. 앞에 그 관광 안내소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해설사를 위해서 네네. 원래 주둔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시간대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거죠? 네네. 근데 좀 창피했네요. 제가 이렇게 오목대에 계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님을 모시고 지금 오프닝에 뭐 조선왕조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창피했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갑자기 창피해. 네. 얼굴을 못 들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오프닝으로 읽어줬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아니 많은 상식을 알고 있다는 거에 무척 놀랍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너무 기쁘고 좋지요.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시는데 목소리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오목대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뭐 만경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 사실은 오프닝 할 때 그것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어서. 본심이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을 덧붙이면 네네. 태조 이성계가 대풍가를 읊었다. 네. 이것은 설화일까 실화일까?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설화일까 또한 실화일까? 또 난고산성에서 만경대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경대에 올라 우국시를 남겼던 분이 계시죠.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막 흔히 볼 수 있는 시조 중에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단신가. 네, 맞아요. 또 들어봤어요. 항산 전투에 태조 이성계와 함께 종사관으로 같이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 문과로서는 특이하게 종사관 보조 역할을 하셨던 주장을 보조했던 역할을 하는 게 종사관인데 그 역할을 대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안 되고요. 한옥마을에 오시면 해설을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살짝만 제가 맛보기로 살짝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안타깝군요. 밀당을 이렇게 하실 줄이야. 나는 게스트님들과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프닝을 잘못 선택했나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이시면서 마을술사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마을술사라고 했을 때 마술사인가? 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네. 그러지 않죠.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가끔 교육을 가면은 네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술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마술사요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뭐 아브라카타브라 하면서 우리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런 주문을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을술사이기도 하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을술사로서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잠겨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마술사는 아니고 마을술사는 뭘까요? 마을의 발전을 제안을 하고 또 마을의 역사, 문화시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직접 조사를 해서 네, 그것을 마을의 발전을 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술사입니다. 그러면 네. 아까 완산동과 다가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쪽 동네에 마을을 조금 이야기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미흡하지만 그런 네네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하고의 차이는 또 뭘까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곰곰이 네네. 생각해 봤는데 네. 어떤 마을,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것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네. 자원봉사에 가까운 마음이겠죠. 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책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살면서 그 마을의 애정을 가지고 네. 하나서부터 끝까지 모두 살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네네. 저희가 현실에 더 가까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문화 해설사와 조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을술사이고 술사이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그 전주 문화에 대해서 유산에 역사와 대해서? 문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좀 더 자원봉사이면서 저도 전문적인 해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네네. 관광객들이 그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문화 관광 해설사로서 저희의 역할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전문가 포스 뿜뿜. 네,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잘 하신 거예요?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어렸을 때 공부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쌓여 있었던 지식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쌓여 있는 지식은 없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역사와 이런 마을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유산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럼 이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어머님의 권유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사시고, 친정에 서울에 사시고, 저희는 전주에 있는데, 한 번은 전주에 놀러 오셨을 때, 한번 해설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해설사 선생님을 보고,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한 말씀 하셨죠. 너가 해보면 어때?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건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욕심을 좀 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시니어 활동을 조금은 해보았지만 나이에 제한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드물죠. 이거 정년 없어요? 네, 정년이 있기는 있어요. 71세, 만 70세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더 많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 해설을요? 네, 전주는 70세까지입니다.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쁜 옷을 제가 옷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쁜 옷을 많이 샀는데 본격적으로 입고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가끔씩 그럴 때 핑계 삼아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하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핑계 삼아. 자랑하러 나의 맵시를 좀 자랑하러 갈 수 있다. 근데 친정 어머님이 좀 딸의 재능을 잘 알아보시나 봐요.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계통에 있어서 어쩐지 활동을 예술하는 조금 사람 했었겠죠. 같이 보였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네네. 집안에만 있고 하니까 네네. 그 재능이 너무 아까웠던 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은 음악인 거예요? 네. 네,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전혀 딴 세계에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할 때 막 피아노 건반 악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물 흐르듯이. 꽃잎이 날리듯이. 네. 은행잎이 떨어지듯이. 네, 맞아요. 흩날리는 꽃잎 향기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다가동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도 네. 제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해설 듣는 분들은 너무 감성에 젖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문화 관광 해설사는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부를 하러 오신 거는 아니니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익혀가시면 좋으신 거니까 네네. 저희가 그래서 겸해서 같이 해드리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공이 다른 문화관광 해설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차 향기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착각한 거니 멈추던 말던 네 맘을 알던 말던 네 맘을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 Tell me now 너는 나를 걱정하게 해 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 너는 나의 이 외로움을 조금씩 마취시키곤 해 친구인 척 아닌 척 때로는 연인인 척 아이스크림처럼 샤뚜뚜뚜뚜 너는 나의 맘을 녹여놔 All I wanna do 혼자 착각한 거니 뭘 바라보고 있냐고 너는 나를 아냐고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 Tell me now
B2B의 알듯 말듯 해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마을술사를 아직도 봉인은 알듯 말듯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천만만 전공 DJ 구슬봉이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차와 함께 이선주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꽃향기가 풍기고 보약 같은 차 한 잔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차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무척 좋아하죠. 그러면 이번 차는 무슨 차로 대접해 드릴까요? 쌍화차요. 쌍화차요? 그러면 이 쌍화차에 계란 동동 띄워가지고 아유, 건강에 너무 좋겠는데요. 알겠어요. 계란은 안 익힌 건지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계란 띄운 쌍화차와 함께 이번 시간 또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꽃차와 문화해설사, 마을술사라는 전문가 포스를 풍기는 활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활동 모두 전주와 역사 모두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정말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에 가도 미술 학예산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해설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그쪽에 조예를 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역사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아직 모르는 단계고요. 네네. 보통을 하시다 보면은 전문가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네. 관람객들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네. 저희가 그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더해줘야 되니까 네네. 좀 더 알기 쉽게 그 대상에 따라서 말도 수위도 조절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어린이 관광객이나 네네. 아니면 뭐 성인 남녀분들 그다음에 네. 각 지방에서 다 오시잖아요. 네, 많이 오시죠. 그럴 때마다 주제나 소개하는 멘트들이 약간씩 다르겠네요. 네,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써먹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이들이 올 때는 놀이기구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그분 선생님들을 보면은 네. 손을 막 흔들면서 네네. 귀엽게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그러면 얘기하실 때도 이렇게 마이크 차고 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커서 네네. 상관은 없지만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량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목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오셨어.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은 귀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렇죠. 다리도 편찮으시고 네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중요 포인트만 살짝 안내해드리고 나중에 좀 지루하시다 싶을 때는 네. 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무척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소개. 네, 그 요조숙녀처럼 아주 네. 단아하게. 단아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기요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진짜로요? 네.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런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문화관광 해설사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쌍화차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쌍화차와 함께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쌍화차 먹다 보니까 약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전주에 또 약재상 약재를 판매했던 약전거리, 예. 약전시장이라고 하죠. 그걸 네. 약전거리라고 하나요? 네, 전라가명서부터 완산교까지 네네. 이어지는 그 거리가 약전거리 또 양령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양영거리요? 네네. 말 그대로 쌍화차는 네네. 한약의 일종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미래유산으로 삼아서 네. 저희가 26호라고 부르고 있죠. 아, 미래유산이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주 다음에 정신을 심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존을 하고 있고 지금 네. 43개 또 46개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네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확한 개수를 알 수는 없지만 네네. 100년 뒤에는 틀림없이 우리 미래 유산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다, 물려줄 수 전해줄 수 있겠다라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따로 지정을 보호를 하는 하고 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게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쌍화차도 전주 다음에 정신을 넣는다면 가능하죠. 가능하겠네요. 네, 오징어 네네. 게임에 나왔던 띠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달고나. 네, 달고나 네네네. 띠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 형태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지정을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결혼식 그런 때 것들이 패백 미래유산? 음식 또한 네네. 전주다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유산으로 미래유산으로? 삼을 수가 있죠. 아, 그런 게 미래유산이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또 많은 거를 또 공부하게 되네요. 우리 쌍화차, 저는 차 대접을 든든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공부 모드예요. 아유, 근데 약정거리 하니까 아까 전라가명 잠깐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전라가명이 저는 작년 5월 때쯤? 이맘때쯤 갔던 것 네. 같아요. 근데, 2020년도 10월 달에 오픈을 네. 해서 복원을 해서 네.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네네. 전라가명 자체가 네. 너무나도 좋은 곳. 원래 네. 있었던 자리에 제 위치를 찾은 곳. 한 번도 이주를 하지 않은 곳. 차라리 전라가명은 없어지면 없어졌지 네. 다른 곳에 이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팔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원래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럼요. 전라가명터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국 전쟁 때 네. 거기에서 총알이라든지 폭탄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어요. 네네. 전라가명 앞에 네네. 선화당 앞이죠. 네네. 그런데 그것이 그만 불이 붙는 바람에 네네. 그만 폭발이 되면서 아. 선화당이 없어지게 된 네네, 거죠. 네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20년도에 네, 10월 달에 네, 다시 복원을 복원이 돼서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이 됐는데 그때 해설을 해주신 거였나요? 해설을 해주셨죠? 네, 해설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네네.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님들을 만나볼 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청취자님들께 전라가명에 대해서 잠깐 짧은 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아까 오목대는 밀당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밀당하지 마시고요.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야,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몸에서, 나의 뇌리에서 네.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기운을 한번 내볼게요. 네. 전라가명은 조선시대 59년에 다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의 네네. 간서이다라고 말씀드릴 간서. 수가 있겠죠. 네네네. 현재로서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저희의 관할을 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네네. 여러분들 여행 제주도 많이 하시죠? 그 제주도가 1946년에 독립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갔던 거죠. 전라도의 멋, 네. 풍류로 상징되는 전라도 문화를 발전시켰던 곳, 커다란 역할을 해주었던 게 바로 전라가명이고요. 아.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그런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전라도가 네. 많이 알려졌다. 네, 전라도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 네, 더 깊은 이야기는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셔야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을 하지 말자니까. 입이 간지러운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실컷 시작 전에 밀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네, 결국은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니 그러지 말자니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아 진짜. 전라가명 해설을 스튜디오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과 멋 전라도에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들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유물을 찾는 네. 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너무 콘크리트로 깔려져 있고 네. 그 밖에 여러 사적인 시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18만 평에 해당되는 전주 부성이 전라 가명은 12,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저희가 제대로 재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40개 동 중에서 7개 동만 저희가 지금 복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 나머지 33개는 차츰차츰 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시면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이 들려드릴게요. 풍성하겠네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잠깐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휴식을 갖고 가겠습니다. 버스커 정류장입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 내일이 바본지 어리석은 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버스커 정류장 들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선주 해설사님, 네. 해설을 하시다 보면 남녀노소 전국 각지에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아오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주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해설을 요청을 할 때도 있을 텐데, 네.
기억 남는 관광객이나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좀 기억이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 좀 우스웠어. 아니면 좀 감명 깊었거나 이런 네.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의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첫사랑 근데 같은 한 분이 아니라 5분의 다수의 분들이셨죠. 네네네. 왜냐면 저의 첫 해설을 들으셨던 분. 네, 그럼 첫 해설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전라가명에서요. 전라가명에서요. 그럼 전라가명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전라가명 띡 누르면 술술술 네, 그래야 되는데 준비는 네. 잔뜩 했는데 네네. 첫날 얼마나 떨렸겠어요. 지금도 네네. 떨리는데 네. 정말 비교가 할 수 없죠. 떨리기는 말만 잘하면서. 네. 그런데 5분의 신사분들이 오셨어요. 네. 전라가명에. 네. 그래서 선화당에 앉아 계시면서 네.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체를 제가 듣는 순간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이신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가의 교수님이신데 역사학자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저보고 해설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테스트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분들은 그냥 전라가명에 해설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역사과의 교수님들이 역사학과에 네,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의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석박사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교수님들이니까 박사 이상이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알고 있는데 왜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전라가명이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다들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하신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첫 해설을 그분들 앞에 하려고 하니 얼마나 사지가 떨렸겠습니까? 두근두근 말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그때는 청소년 그 해설사들도 같이 활동을 할 때라서 네네. 저희 옆에는 그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미안하게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숨을 약간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안 날 때는 우리 해설하는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말년을 지내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쁨이 보이시냐고 말씀도 드려가면서 저는 부족한 해설을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그 모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청소년들이 밑밥이고 네. 내가 메인이었는데 결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일단은 결론은 청소년들이 먼저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리라. 네,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포장해 주세요. 알겠어요. 일단은 첫사랑 같으신 분들을 모시고 해설을 했던 정말 첫 경험이나 마찬가지네요. 네네. 진상 부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가 해설을 갔는데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음주 가무를 네, 빼놓을 맞아요. 수 없잖아요. 근데 해설은 듣고 싶고 음주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약주를 그런 분들이 좀 살짝 정신과 함께 네네. 곁들였던 분들이 간혹 들어오시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었는데. 많아요? 네. 의외로 많아요. 지금 여름이나 요즘 때면은 네.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이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진짜로요? 그 양이 지나치면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더 열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열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해설을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설하기가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네. 저희들을 여자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방송 천천만만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에티켓은 최소한의 매너나 애절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깊이 있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난해한 해설을 하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목소리가 참 지금 들어도 멋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아노는 치셨는데 손도 이쁘고 목소리도 좋으세요. 아이고, 안 보이니까 치장이 다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꼭
합창하시는 분들이 발성을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런 발성하신 목소리, 좀 단련된 목소리를 가지시고 계셨지 않나? 그렇게 들려요, 저는. 아, 네. 어때요? 평상시 네네. 이야기할 때 가끔은 네. 복식 호흡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피아노과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나요? 네, 호흡이 따라가야 되죠. 아. 왜냐면은 연주를 하나 할 때 네네. 호흡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곡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한 호흡으로 계속 이어갈 경우가 있고 네. 짧게 스타가토나 그런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하게 호흡과 같이 해서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전공과 별개 전문 직종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네. 멋져요. 근데 합창을 하신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뭘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아잉, 그러지 말고요. 합창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요즘은 팬텀 싱어에서 나오는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지만 네. 요즘은 그 트로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정신, 트로트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 갑자기 팬텀싱어 하다가 트로트 얘기하니까 바로 음악, 넘어가는데요. 음악은 다 소중하니까요. 아, 네. 음악은 소중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나훈아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나훈아 선생님이 어떤 곡? 고향으로 가는 배? 그런 고향으로 것들은 가는 너무 배. 좋죠. 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짧게 짧게. 이게 음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조정은 안 될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배 정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아니, 네, 이거 사전에 지금 저희 급하게 녹음이 제가 안착이 됐잖아요. 네. 나 사전에 말 안 하고 그냥 지금 요청을 드린 건데 이렇게 확 물고 이야기를 해주실 줄 몰랐어요. 멋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과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었으나 어떻게 노래 한번 같이 1절은 우리끼리 같이 불러볼까요? 네, 어떤 노래요? 제가 이번에 어떤 노래를 했냐면 꿈의 대라 들어보셨어요? 꿈의 대라. 그럼요. 대학교 때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곡이죠. 그러면 우리 꿈의 대화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거는 정수라와 이찬원의 꿈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는 분들 저희 목소리가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밍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청취자님들.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나지막히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 잡고 지르게 바라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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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노래를 따라하다니 너무 죄송한데요. 들으신 분들이 갑자기 끌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그러네. 같아요. 그래도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두 사람이 또 취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불렀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노래 가사에 저희가 흥이 막 겨워서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정수라 이찬원의 꿈의 대화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 꿈의 대화를 어디서 나눌까요? 바로 전주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누가 있어요? 해설사가, 마을술사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가능하고 전주 시민들이 있습니다. 해설사님, 네. 전주를 찾으시는 관광객에게 이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네, 있죠. 어딜까요? 자, 첫 번째는 전주하면 경기전이죠.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네. 조상들이 없었으면 태조 이성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없겠죠. 조상들의 본향인 네. 전주에서 네. 경기전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돈 안 들이는 입장료가 없는 어디? 네. 지금은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동네이든 골목길이라는 곳은 있죠. 네. 그러나 전주 골목길은 좀 더 색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골목길 안에는 우리 어렸을 때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지만 네네. 전주는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주 문화 해설을 들으시려면은 네. 저희가 11시, 3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 그 경기전 앞에 네네네. 가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미리 그곳에서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당일 신청도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20명 감사합니다. 이상이 넘으시면은 네. 예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날 당일 당일에. 신청해도 해설은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네. 방금 골목길 얘기를 하시길래 나 골목길 노래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주하면 슬로우시티라고도 네. 이렇게 계속 문구를 보기도 했어요. 네, 2010년서부터 네네.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받아서 네. 전주 한옥마을이 먼저 슬로우시티가 됐고요. 네네. 5년마다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딱 지정하면 계속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재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전주시 자체가 2016년도에는 전주시 자체가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자체라는 건 35개 동이 네, 슬로우시티? 네, 라는 거죠. 네. 전주역에 내리시면 천마중길이라는 곳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천마중길. 그곳에 가시면은 네네. 곡선의 아름다운 미학을 느끼시면서 또 구도심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천천히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전주역 앞에 빨간색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네,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여행자 있죠. 도서관. 네.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전주는 곳곳이 다 여행객들이 아니면 전주 시민들이 머물 수 네.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방금 추천해 주신 경기전. 전주 시민이면서도 사실은 경기전 한옥마을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어느 날 경기전 앞을 지나가는데 네.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경기전이 뭐 하는 데야? 경기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세워가지고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니까 마음 아팠겠네 우리 문화 네. 관광 해설사님들. 네, 그래서-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에피소드로 소환을 했습니다. 네, 이 방금 이야기해주신 경기전 문화 해설사님들이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한옥마을 들리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선주 문화관광해설사님 찾아서 또는 전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은 52명으로 외국어 해설사 분들과 합쳐서 모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년 퇴임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49분의 해설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뽑아요 또? 네. 그런데 네.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오늘 라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네네네. 분들을 저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네,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일이기 시험 때문에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험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은 네네. 전주시 관광 안내소에서 책자를 나눠주실 거예요. 책도 나눠줘요? 네. 네,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라디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니까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특기를 하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특기요? 뭐 한국사라든지 그런 네네네.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격증 아니면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죠. 수화라든지 수어, 네네. 또 아니면은 저희 해설사 중에는 아직은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타령, 국악. 네, 국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수만 있다면 좋은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저 국악 못하는데. 한국어보다는 네. 외국어. 1어나 외국어도 영어가 못하죠. 가능하시잖아요. 1호 영어 못하는데. 그럼 독일어? 독일어는 안 되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TV라면서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더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자격증이 기본으로 깔리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이 없이도 이 문화관광 해설사 응시는 도전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네, 뭐예요? 뭐냐면은 사람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네, 뭔가 마음이 좋은 그럼 사람들이 저요. 이야기를 하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분들 진짜 이게 볼륨 낮추겠네. 근데 그 경기전 앞에 관광 안내소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이런 책자도 지금 나눠주신다고 하신 거죠. 네, 안내소에 가시면은 네네.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 의미만 네네네. 두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공부를 하면 네, 문화관광 해설사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플러스 점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네, 직종인 충분히 것 가능하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네. 감사해요. 올해도 이런저런 일들을 목표를 하고 있는 구슬붕이입니다. 투두 리스트에 문화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도 조심스럽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은 근데 올해 계획이나 목표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에 영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좋은 이야기 또 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건강을 우선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위해서 또 많은 여행지를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해설사님들
가족과 또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도 챙기며 끊임없이 뭔가에 공부하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맞나요? 맞아요. 네. 멋져요. 건강이 이렇게 최고죠. 건강이 최고예요. 이렇게 멋진 계획을 들려주신 이선주 문화관광해설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었는데 네. 오늘 수다 어떠셨어요? 너무 꽃차. 좋았어요. 꽃향기도 너무 좋았고요. 좋았고. 이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진짜로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다시 방문을 해서 진짜로요? 좀 더 깊이 있는 해설 그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네. 하고 배웠으면 싶죠?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언제 또 하실래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확 잡아버려야지, 신현이. 네. 빈말이 안 되는 곳이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멘트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이 멘트를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금 4월달이니까 우리 6월달이나 5월달에 한번 또 뵐까요? 네, 저는 정말로 제 마음에는 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가 네, 네, 많았나 네.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문화 해설 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코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설사님 모시고 잠깐 들려지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미션에 대해서 잠깐 네. 살짝 정보를 흘려드릴까요? 네네네. 네, 전주천에는 네. 소가 깊어서 네. 배가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내시는 거죠. 아이고. 제가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쉽게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때 저 금암동에 살았거든요. 예. 네. 금암동에 살다 보니까 그 거북바위가 있어서 네네. 거북바위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거북바위도 미래유산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북바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북바위의 머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읽다 보니까 그게 물길에 따라서 이 방향을 네, 잡았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았어요. 아이고. 아는 거를 내셨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맞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수다를 떨면서 소감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6월달 그러면 6월달에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네. 기꺼이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네.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음악 MR로 해서 진짜 노래 1절, 2절 부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오지 마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조금 신경 더 써야 되겠는데요? 네, 그때까지 목이 아주 구슬같이 네, 맞아요. 관리를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라가명 해설도 들어보고 문화관광해설사, 마을술사라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선주 해설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선주 문화관광해설사님, 다음에는 한옥마을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네. 네, 분위기도 좋고, 네네. 지금 여기 못지않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옥마을로 제가 찾아가 뵙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이가 전해드리는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는 꽃차와 쌍화차를 선사해드렸습니다. 큰 바람이 일고 구름은 높이 날아가네. 위풍을 해내며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네. 내 어찌 용맹한 인재를 얻어 사방을 지키지 않을 소리야.
오늘 봉이가 전해드리는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는 꽃차와 쌍화차, 세구 23자로 구성된 짧은 한시 대풍가를 선사해드렸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꼭 나만이어야 하는 일, 또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 일찍 일어나는 것인지, 할 일을 정리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지만 저 역시 스스로가 변하고 일찍 움직이고 있고 어쩜 저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취자님들, 멋진 내일을 위해 행복하게 움직여 보자고요. 마지막 로꼬와 화사의 썸바디 들려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Sometimes 얼어버린 나의 너를 보면 잊어버려 I feel like coming baby 이기적이야 넌 왜 매일 날 시험해 Please take me somewhere yeah. Somebody 지금 느낌 So exciting 나의 맘을 너무 들뜨게 커피 한 사발을 마시네 지만 굳이 안 필요해 안무는 고개 돌렸지만 아니었지 난 보이지가 않아 너 말고는 심장 곧장 하늘 위로 뛸지 몰라 아니잖아 아무개조차 괜찮아 기분 너무 높아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미 구름 위 공감 못한 친구들은 걸어다니지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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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아마도 nobody 은행 사거리에 핀 꽃 여전히 잘하고 있어 가리고 있던 이름표 이제 너에게 떼어주고 싶어 공기로 가득한데 넌 새벽인 걸까 느낀 대로 해 우리 너는 같던 날들을 녹이려 해 굳이 빙빙 돌아가지 말고 날아가자 그래 구름 위로 Let's go far away far away to be okay